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방주택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전남 동부권 일부 지자체 집값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 아파트 공급량은 줄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집값을 끌어올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포 역시 올해 초 주목을 받은 근대 역사 공간 등 집값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썩이는 전남의 부동산 동향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방 주택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남은 크게 3권역으로 임의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을 필두로 하는 동부권과 무안, 목포를 하는 서부권, 그다음에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 근교에 있는 중부권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동부권은 화랑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은 바닥재를 기록하고 있는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중부권도 호황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전체를 아우르다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호황기인데 불황기인데 있는 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전남 일부 동부권 지역이 집값 상승세라고 하는데 현재 집값 동향은 어떻습니까? 동부권의 집값 동향은 경기가 아주 좋은 형편이고 아파트 시세가 상승세에 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상승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이제 그 원인은 여수, 순천, 광양은 그 한 세타라고 봐야 됩니다. 생활권이. 그래서 이동 거리가 30분 이내다 보니까 여수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면은 순천 사람들이 가서 분양을 받고, 또 순천의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은 여수 사람들이 와서 받고, 또 광양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인구의 약 80만 명이 움직이는 그런 그 생활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세대, 300세대, 400세대 이런 소규모의 아파트가 분양이 될 때는 청약률이 15대 1, 20대 1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층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부권은 이 큰 거대한 광역화된 생활권의 영향을 받는 것이 큰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께도 지금 동부권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집값 상승 체감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금 여수에서 한 5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5년 전에 내려왔을 때부터 거주하면서부터 그 여수의 부동산에 조금 이렇게 상승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2015년 11월 이후로 여수가 지금 전국의 기초지자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상승률 상위권에 있고, 계속 그 상승세에 있는데, 지난 민선 6기부터 시작된 어떤 아파트 공급 정책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2, 3년 전부터 계속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을 필두로 해서 이제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상승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웅천 지구라 그래서 이제 새로 개발된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그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네, 이제 공급과 수요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동부권 집값이 꾸준히 상승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상승세인 이유는 뭡니까? 동부권은 여수든 순천이든 광양이든 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여수의 웅천지구, 소재지구, 중림지구, 율촌 산단 배후 택지 개발 지역, 그리고 광양도 성황 도이 황금지구, 와우지구, 명당 3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군데군데 요소에 지구단위 계획을 개발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상업지가 형성이 되면서 사람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공급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못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겁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분양권자들이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쭉 계속적으로 분양을 받는 순간에 프리미엄이 뭐 3천 뭐 또는 4천 이렇게 붙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또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그 프리미엄에 대한 그 한번 받아봤던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어서 새 아파트가 분양하자마자 이렇게 공급이 되는 순간마다 청약 열기가 뜨겁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수요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를 한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거든요. 그러면서 관광객이 와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정말 좋구나. 정말 해양 주변 관광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바로 계약으로 연결되고 또 그 다음날 계약하는 날이 있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수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개발이 많게 되면서 사람이 몰리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도 집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관광객 유입이 되면서 또 머물고 싶은 곳이 돼서 또 사람들도 많이 살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동부권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여수와 이제 뭐 일을 하고 있는 순천만 보더라도 이제 여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체감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어찌 보면 겨울에도 따뜻한 기후,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내륙보다는 좀 2, 3도 정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기후에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좀 추위를 피해서 좀 기후가 온난한 곳에서 지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수에 겨울 동안만 아니면 좀 날씨가 좀 좋을 때만 오셔서 이런 식으로 거주하다 가는 단기 거주 형태로 또 집을 구입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관광을 하러 여수를 왔다가 여수의 어떤 풍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여수에 뭐 아주 정착은 아니겠지만 반 정착한 형태로 지내는 형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 웅천 지구에 보면 이제 공원으로 형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인데 거기 가서 아침 운동을 하러 갔다가 그냥 너무 이 바다 쪽에 있는 풍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 단체 톡방에 제가 올려봤는데 거기를 보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디 뭐 동남아를 갔느냐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풍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 저는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풍광을 누릴 수가 있는데 또 한 번씩 와보시는 분들, 여행을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거기에 신선한 어떤 문화적 어떤 그런 그 쾌감을 맛보아서 다시 이렇게 찾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여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웅천지구라든지 지금 이제 민선 7기에서 이제 소재지구라고 해서 소고동에서 이제 화양면 쪽으로 가는 지금 그쪽을 개발을 하려고 공영 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가 지금 왜 개발이 되냐면 이제 지금 화태대교가 아니라 그 화양반도와 고흥을 연결하는 이제 그 연륙교가 11개의 연륙교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연결이 되게 되면 화양면으로 여수의 화양을 통해서 고흥까지 연결되는 어떠한 루트가 하나 생길 수 있거든요. 육로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재지구가 바로 앞에 바다를 끼고 있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거의 소재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수, 순천, 광양을 보면 이 각자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각자의 생활권이 아니라 어떤 공동의 생활권을 이뤄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수도 마찬가지로 구 여수가 아닌 이제 순천과 가까운 쪽의 여수 쪽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광양도 마찬가지로 순천과 가까운 쪽에 광양의 어떤 그 주거 단지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순천도 마찬가지로 신대지구라고 하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 어디서나 접근하기가 쉬운 곳에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떠한 이 여수, 순천, 광양이라는 하나의 생활권, 동부 지역의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런 그 집값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지리적 환경이라는 가장 큰 요인 때문에 집값 상승세까지 이어진 것 네. 같은데요. 네, 앞에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산업단지나 이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개발 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인구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몰리면서 자연적으로 상업지가 형성이 되고, 상업지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적인 그런 그 어떤 집단적인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수나 광양이나 순천이 어디든 그 관광지가 또 전체적으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가 이렇게 산업단지든 개발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으로 사람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되면서 같이 땅값이 상승하고 주택값이 상승하고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지금 가족형 콘도, 주택형 가족형 모텔, 호텔, 그다음에 도시생활주택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서 가족형 호텔이 있어야 되겠죠. 또 콘도,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분양하는 순간에 완판을 치곤 합니다. 그것이 아마 다른 지역 같으면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여수, 순천, 광양이 때문에 되는 겁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고 경관이 너무 좋다고 보니까 외부인들이 관광객이 와가지고 보고 자고 느끼고 하면서 그걸 바로 계약을 하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목포 쪽에 있습니다만은 여수, 순천, 광양을 자주 갑니다. 업무적으로. 가서 보는 느낌이 틀리게 옵니다. 다릅니다. 생활 그쪽에 경관이라든가 또 사람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그 경기가 많이 다를 정도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안권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목포에서 지금 근대 역사 공간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관심이 또 목포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일부인데 그 일부가 목포 전체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대 역사 공간이 어떤 도시 재생 측면에서 수억의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개발을 한다 해도 그 지역에 국한이 되지 그 지역이 벗어나서 파급적인 효과는 그게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목포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손혜원 사건이 있은 후로 그 지역에 거래 자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손혜원 사건 이후에 그쪽 경기는 거짐 그 바닥 시세를 현재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관광 콘텐츠 개발, 문화 콘텐츠 개발이 앞서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엮어지면서 반드시 우리 지역 경제는 같이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근대 역사 공간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목포 경기를 살리겠다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그 지역에 국한된다라고 판단이 들지 목포 전체 경기를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관광과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 경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가 보십니까? 적절한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정책과 또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무안 목포 같은 경우도 약 한 3년에 걸쳐 2018년, 19년, 내년까지 해서 약 한 10,000세대 이상이 과잉 공급이 될 거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다 분양이 끝났고 지금 착공해서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다 보면은 인구 증가는 없는데 공급은 10,000세대가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진다 보면은 수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찾는 사람이 있을 때,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아파트를 공급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재, 그 다음에 뭐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그 사업을 정지를 하게 되면은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은 그 기업은 계속적으로 짓고 뭐 공급이 부족하든 많든 그거 관계없이 또 그렇게 해야 또 자기들 기업의 어떤 그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급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급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은 전남 지자체 간 부동산 격차,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우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지역에 맞는 개선점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 조례안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하위 조례로서 이제 각각 지자체마다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하고 뭐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가격 공시 조례를 통해서 정확한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좀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마다 이러한 그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책을 뭐 정확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수요 그 단지 어떤 그 건설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그 이런 지방에서 이제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게 외부에서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제 그 발생하는 게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뭐 단속 권한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그 개도나 어떤 홍보를 통해서 투기 세력을 조금 유입이 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거주민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뭐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또 그 지역이 발전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지자체에서도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남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지자체에서 건설회사 수익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역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현재 들썩이고 있는 전남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